중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도. 불교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은 알 텐데, 그래도 이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막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것입니다. 중도. 좌파와 우파에서 우리 중도. 또는 너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선정을 베풀고 깨달은 것이 이 중도입니다. 이 중도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방법, 그것을 유식사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를 통해서 이 공의 사상을 아는 것, 또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작용이라는 그런 유식사상, 이 두 가지 사상이 결국은 공을 이야기하고 또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좀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중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통,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을 적었는데 한 4장 분량이 되어서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틀림없이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아마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주의 깊게 듣고 심도 있게 듣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해가 퍼뜩 안 되면 한 번 더 리뷰해서 보고, 이렇게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뜻이 있겠죠. 하지만 저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제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지금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적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양이 좀 많은데 일단 제가 스타트를 시작하고, 아마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마 1편, 2편으로 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중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양자역학과 같이 어우러서 제가 한번 글을 적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다와 양자역학,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 찰스 코만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코만, 곤충학자입니다. 영국의 찰스 코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어떤 책에서 나오느냐면 한국인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찰스 코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찰스 코만이 관찰을 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고치는 쉽게 뚫리지 않았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예를 쓰는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의 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 내용이 찰스 코만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가 적은 내용이고, 제가 참고는 한국인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아시겠죠?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힘들다 이거지. 잘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곤충 학자가 좀 너무 안쓰러워서 가해를 가지고 그 고치 구멍을 약간 잘라 주었던 것입니다. 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잘 빠져나오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오히려 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비가 날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과한 보호는 그것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다. 이 찰스 코만은 여류 곤충학자는 사랑으로서, 동정으로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나비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적당한 결핍과 고통이 행복의 원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고통과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한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분별심입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분별하는 그 마음, 이 분별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하지 않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고통을 통하지 않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헬스를 하고 또 달리기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행복에는 이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행복은 둘이 아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도입니다. 중도.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속담에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는 아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이 세상은 고통이란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이 세상은 고통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멕시코 속담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고통 혐오 사회다. 고통을 싫어하는 사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짊어져야 할 짐을 부모가 대신 지려야 한다. 많죠. 이것이 자식을 버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사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자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위에 애벌레 이야기를 제가 했죠.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비의 날개에 힘을 키워야 되는데
힘을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곤충학교가 했고 또 우리 부모들이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나비가 날개에 힘을 키우지 못하게 했고 자식이 성장하는데 그 힘을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고 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우리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부모가 대신 짊어진다. 그것은 자식의 삶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간다. 그것은 자식의 삶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망치게 하는 길이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되지 못하게 해서 나비가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환경에 보면은 공덕녀와 흑암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덕녀와 흑암녀.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네이버에. 공덕녀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냐? 예쁘고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는 여자입니다. 공덕녀는. 흑암녀는 못나고 고통과 불행을 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느 날 어느 장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장자는 어떻습니까? 이쁜 공덕녀는 들어오라. 여기서 하루 쉬었다 가라 하겠죠. 그런데 흑암녀는 너는 들어오지 마. 왜? 못생겼으니까. 또 고통과 불행을 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장자가. 그때 이 공덕녀가 뭐라고 그러냐? 저희 자매는 언제나 함께 다닌다. 저 혼자서는 당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 만남과 이별, 그 한쪽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분별심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심입니다. 이런 분별에 얽매이면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물의 참된 모습은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고 있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고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도입니다. 중도.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냐? 팔정도의 정견입니다. 팔정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습관을 하고 바른 태도를 취하고 바른 직업생활을 하고 바른 이런 명상을 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팔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르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중도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팔정도의 정견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것이네. 분별이 아닌 중도로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참모습은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죠. 자, 초전법문공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양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
술 먹고 이런 거 이야기하죠.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한 것이다. 또 고행에 몰두한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우치고 덕도를 하셨습니다. 고행을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에 너무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사셨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입니다. 쾌락을, 즐거움을 해서도 안 되고 고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고행에 몰두하는 건 역시 고통스럽고 저열하고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애는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를 깨달았나니, 중도, 여기서 중도가 나옵니다. 중도를 깨달았느니 무엇이 중도인가? 중도는 바로 팔정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팔정도를 네이버 검색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직업생활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르게 이치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도는 행복과 불행이 한 사건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있다,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자, 고통과 즐거움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입니다. 자,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중첩이 있습니다. 중첩.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딱딱한 물건을 입자 내에 이렇게 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런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심이 있지만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보성입니다. 자, 그것은 차차 보도록 하고, 자, 그것이 뭐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입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불의의 원리입니다. 불의의 원리입니다.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남과 이별이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자, 물질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성질을 근원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이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남은 이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구를 만날 때는 벌써 이별의 징후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죽음을 포함하고 있고, 맞습니까? 물질은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음속에 알고서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중도입니다. 중도입니다. 이것이 또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가 이야기하는 중용입니다. 중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도를 옛날에 이시경의 불교에서 보면 용수 스님, 나가르조나 용수 스님이 한 공에 대한 설명이 바로 중관사상입니다. 공에 대한 공, 반야신경이 나오는 색적시공, 공적시색할 때 공 있죠.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세친, 바수반도 이야기하는 세친이 이야기한 유식사상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또 이 용수 스님은 연기로 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연기. 세상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얽혀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것은 없다. 이것이 중관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중도입니다. 중도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용수 스님의 팔부 중도. 중도를 8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중도의 이치를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연기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멸불생이다. 멸하지도 생하지도 않으며 또 불단불상입니다. 단은 끊어진다는 것이고 상은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죽으면 끝이 나느냐? 이때 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윤회를 해서 계속 영속한다. 이때는 항상 상처를 쓰죠. 그래서 용수 스님의 그 팔부 중도에 보면은 연기에 의해서 이 팔부 중도에서 중도의 이치를 설명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즉 연기에 생겨나는 모든 것은 멸하지도 생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고 영속하지도 않으며 불일불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이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같은 것을 말하고 이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불일불이입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또 불내불거.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렇게 중도를 이 용수 스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부 중도입니다. 자,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그것이 뭐냐? 불확정성이다. 무언가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이 있으면 항상 반대되는 성질의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자, 요것이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작동 그 원리입니다. 불확정성과 상보성의 원리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냐? 위치와 운동량처럼 물질이 가지는 한상의 물리량에 대하여 2가지를 동시에 관측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이 불확정성입니다. 또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대상은 상반되는 물리량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도 여성의 그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60살이나 이래 되면 남자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부드러운 이 여성도 강한 남성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도고,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불확정,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불확정성이고, 그것이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은 이것이다. 강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드러운 면이 있으면서 강한 면을 가지고 있고, 강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고통이 있으며, 사랑 속에 미움이 있고, 미움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한 중도입니다. 자, 우리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파도가 생기면 파도를 무너지게 하려는 상반된 힘의 작용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가 생길 때는 파도가 생기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파도를 무너뜨리는 반대 작용의 힘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물질은 그런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고 불확정성이고 그것이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자, 봅시다. 현상적인 물질은,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밖에 드러나 있는 이런 물질은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채 존재합니다. 상반된 성질을 가진 채 존재합니다.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자기를 건드리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드럽다, 착하다, 그것은 분별된 모습입니다. 나타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특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별된 한 모습으로는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모습으로만. 물질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정신에 소홀하게 되고, 정신에 관심을 두면 자동적으로 물질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재물이 좀 많다면, 내가 이런 정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좀 약한 면이 있구나, 이쪽에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또 너무 이제 이런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좀 궁핍할 수도 있겠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일을 한다든지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중도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닌, 물질과 정신은 상호적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하나의 물질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를 끄집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끄집어내어도 거기에는 무엇이 딸려옵니까? 미움이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덕료와 흑암료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애벌리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도 있었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헬스를 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고는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만물의 진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도입니다. 중도입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양자역학의 이중성이며,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으로 봐라. 불교에서 또 있는 것으로 봐라 그러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늘 한 면을 보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달리기를 할 때는 이 힘든 속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누가 힘든 그 헬스를 하고 그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비단 제가 달리기와 헬스를 이야기했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입자와 파동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입자와 파동은. 입자는 하나의 그 알갱이입니다. 하나의 알갱이, 모래 알갱이, 살 알갱이, 좁쌀 알갱이. 이것은 질량을 가진 하나의 그 덩어리입니다. 알갱이입니다. 이것은 던지면 하나의 구멍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소리가 파동처럼 흩어져 나가죠. 물길처럼. 빛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도 한 개만 쫙 가지 않는 걸 아니고 쭉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파동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면서 파동의 이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데 있어서 책상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것은 파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당한 알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렁물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파장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단단하다는 것은 파장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으니까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실험을 할 때는 주로 실험을 하는 것이 뭐냐? 전자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또 광자, 빛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파장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이 전자나 또는 빛알갱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분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실질 과학자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자, 단지 거시 세계에서는 파동의 성질이 관찰되지 않을 뿐이다.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첩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첩현상, 이중성, 중첩현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 그 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전기 스위치는 켜져 있다. 그때는 우리가 1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꺼져 있다. 그때는 0입니다. 이런 이진법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모든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달 체계에 큐비트, QUBIT 중첩을 이용한다. 모든 컴퓨터는 0과 1을 이용하는데 이 큐비트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이용합니다. 자, 0과 1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정보를 처리합니다.